네,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입니다.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비트코인 시장에는 무슨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비트코인 시장의 이벤트는요, 13F라고 하는 1억 불 이상의 자금을 어떤 증권에 투자한 기관이 이 SEC에다가 자기가 뭐에 투자했는지 밝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13F라고 하는데 그 13F가 공개가 됐어요, 드디어. 1분기 동안 어떤 증권에 1억 불 이상 투자한 기관들의 리스트가 공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5월 15일에 발표된 리스트를 보니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게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월 들어 일단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일간 유입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4월 달 들어서 굉장히 슬로우해졌는데 5월 15일에 이제 3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39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영업일에는 15억 달러.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순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13F 신고한 기관들이 공개가 되면서 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ETF의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중인데요. 1분기 13F를 신고한 기관이 1,500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937개 기관이 1개 이상의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37개 기관이 투자한 금액은요, 약 110억 달러로 지금 전체 비트코인 ETF, 미국에 있는 11개 비트코인 ETF에 한 56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110억 달러니까 한 18.6%, 한 19% 정도 되는 기관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비트가 블랙락의 ETF 티커죠. 가장 많은 약 400여 개 정도의 기관이 아이비트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 FBTC라고 하는 티커, 피델리티의 ETF가 그 다음 한 200여 개.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우리가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아크.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쪽에서는 꽤 유명한 자산운용사인데 이 비트비라고 하는 ETF 약 100여 개.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블랙록 아이비트에 약 414개 기관이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테이션, 새로 생긴 ETF에 1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관이 20개만 있어도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랙록 ETF에 414개 기관이 투자했다는 것은 엄청난 흥행이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에릭 발추나스가 자기가 떠올렸을 때 비슷한 흥행 케이스를 떠올려 보면 2004년에 상장된 금 ETF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초반에 엄청나게 흥행해서 첫 5거래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 후에 첫 13F 신고를 통해 이 금 ETF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를 보니까 단 95개 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랙락 ETF에 414개, 그리고 전체 ETF에 900개가 넘는 기관들이 투자한 거는 전무후무한 굉장히 놀라운 흥행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 훨씬 더 크게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기관의 CIO인 맷 호간이 자기의 링크드인에다가 올린 글을 제가 발췌해 온 건데요. 기관 투자 금액 비율이 전체 AUM의 18.6%라는 거는 곧 무슨 말이냐, 아직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약 70% 정도 되는 비율이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엄청난 기회를 암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한 기관인가 봐요. 하이타워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기관이 ETF에 투자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는데, 이 하이타워 어드바이저가 투자한 금액이 전체 6,800만 달러래요.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게 6,800만 달러인데 이게 어드바이저의 전체 운용 금액의 0.0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기관 투자자가 고객을 위해서 어떤 ETF에 투자하게 하면은 점차 시간이 걸려서 한 1% 정도 투자하게 만들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은 한 3에서 5%까지 투자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래요. 근데 현재 하이타워 어드바이저는 월세 계약을 할 때 보면 먼저 이 계약금을 내는 것처럼 한 0.05% 정도만 ETF로 사봤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1% 정도까지 곧 올라오면 전체 투자 금액이 12억 달러로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개 기관에서 들어오는 게 12억 달러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937개 기관이 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12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치면 그 금액만 1경 1244억 달러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도 안 될 정도죠. 근데 937개 기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금액이 얼마나 비트코인 ETF로 들어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좋은 장밋빛 전망을 이 맷 호간이라고 하는 비트와이즈의 CIO도 보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뉴스 하나.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있고 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큰 돈을
운용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13F에서 공개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기관들 중에 역사상 최초로 주 연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또 화제가 됐어요. 위스콘신주의 연기금 펀드가 블랙록 아이비트 비트코인 ETF에 1.6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공개가 됐습니다. 주정부 연기금 중 최초 케이스고요. 에릭 발추나스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연기금들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랑 비슷하대요. 첫 번째 누가 이거를 투자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투자하는 자들이 굉장히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눈치를 본대요. 근데 먼저 나서는 사람이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빨리 나온다. 근데 연기금은 뭐 수조 원의 자금을 보통 굴리는 그런 굉장히 큰 기관들이잖아요. 그리고 연기금의 고객들은 누군가요? 다 이제 은퇴자들이죠. 공무원 은퇴자들, 뭐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은퇴자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연기금 펀드에다가 연금을 붓고 계신 거고, 이제 은퇴하시면은 그 연금을 받는데 그 금액이 뭐 얼마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적어도 얼마나 많이 묶여 있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연기금 펀드에는 뭐 10년, 뭐 10년이 뭔가요? 일생 동안, 어떤 사람의 일생 동안 그 자금이 계속해서 쭉 쌓이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금 펀드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ETF에 묶여있는, 장기간 묶여있는, 장기 투자되는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연기금의 비중은 전체 AUM의 3% 정도입니다. 아까 이제 기관 투자가 한 18.6%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연금은 3% 정도.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면 그야말로 더 대박이 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에릭 발추나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비트코인 ETF는 호텔이랑 비슷하다. 호텔에 로비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간 유입 유출이라고 보면 된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그 방들에서 다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560억 달러라고 하는 큰 호텔이 있고 거기에서 하루에 한 1억 불, 2억 불 정도, 2, 3% 정도 되는 부분만 로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연기금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 호텔의 위에 이제 투숙객들이 묵는 객실의 규모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효과가 있고 일간 유입과 유출이 뭐 1억 불이 아니라 5억 불, 10억 불이 돼도 그 비트코인 ETF가 딱 받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굳건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텔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또 지난주에 있었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트위터 포스팅 자체는 5월 7일에 올라간 거긴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전문 매체가 올린 포스팅인데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식에서 한 이 연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자 6만 명의 광중이 무를 했다, 야유를 날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정말 이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하이오 주립대 연사, 이분의 이름이 크리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 페이스북 고객 수를 5억 명에서 50억 명까지 늘린 장본인입니다. 이 마크 주커버거와 함께 이 초기에 페이스북 서비스를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내게 만든 이 장본인이고, 그때 이제 페이스북 주식을 뭐 자사주도 받았겠지만 직접 투자도 많이 해서 35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페이스북을 퇴사해서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올해 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마이클 세일러의 영상과 잭 돌시의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인데 하고 투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1월 11일에 아마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에 그냥 투자 안 하고 있다가 ETF가 나오고 나서 좀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냥 쓰던 이 HTS를 통해서 ETF를 사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쉽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량을 늘려서 지금은 완전 비트코인 그 애드보켓,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졸업연사, 이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 무대에 와서 비트코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6만 명의 졸업생들과 이 가족들에게 야유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영상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Great investors are open-minded and understand things before other people. So I know this might feel polarizing, but I encourage you to keep an open mind right now. I see Bitcoin as a very misunderstood asset class. 이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 연사인 크리스 펜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집값, 신축 집값의 가격이 한 52만 4,800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50년 전에는 불과 39,5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지금 1975년부터 지난 50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상승해 왔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도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2011년 26,399 BTC를 그 똑같은 집을 사기 위해서 내야 했는데 2024년에는 6.5 BTC만 내면 된대요. 집값이 달러 대비해서 비트코인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크리스 펜은 이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뭐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의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있고 뭔가 대체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야 될 수단이 필요하고 근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자산이니까 한번 열린 마음을 가져봐라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6만 명이 야유를 보낸 겁니다. 저는 바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그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졸업식 날 제 자신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20대 초반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 졸업생들은 비트코인에 야유를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졸업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좋은 직장 취직도 할 거고 돈도 많이 벌 건데 무슨 비트코인 같은 그런 뭐 FTX 뭐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던 그런 거에 투자를 하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아마 야유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들도 깨닫겠죠. 스튜던트 론 뭐 그다음에 집값 월세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달이 내면서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게 힘든지 몸소 깨닫고 나면은 아 그때 졸업식장에서 그 크리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아마 그때야 본격적으로 깨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미리미리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트코인 우리가 또 장기 투자하는 이유 이제 얘기해보고 넘어가야죠. 오늘 가져온 차트는요, 이제 달러 기준으로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죠. 요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는 비트코인 지갑 수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성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하늘색 선이 이 비트코인 지갑 수, 1000불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는 비트코인 지갑 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고요.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완전히 뭐 붙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상관성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일단 이걸 보고 넘어갈게요.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요. R²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좋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 지갑수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상관성을 밝히려면 이렇게 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갑수가 요만큼 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점이 찍히잖아요. 그 점이 이 선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더 완벽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2가 R제곱이 R²가 1에 가까울수록 이 선 주위로 이 점들이 모이고요. 적당히 한 0.5 정도 되면은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거고요.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거의 상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지갑수와 가격의 상관관계는요, 98%에 달합니다.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상관성을 보여요. 여기 이제 프레드 크루거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설명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트위터에서 가져온 화면입니다. 비트코인의 채택이 가격을 이끈다. R²가 98%에 달한다. 뭐가? 이 1000불 이상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98%의 상관성을 가진다. 여기 이제 그래프도 이 사람이 직접 그려봐요. 이 엑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1000불 이상 들어있는 지갑 개수가 늘어날수록 하나씩 늘어날수록 가격도 뭐 여기서는 이만큼 늘어나네요. 이렇게 이 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점들이 이 리니어 선 주위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모여들면서 R²가 98%, 0.98,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가 2배 늘면 비트코인 가격도 비례한 거듭 제곱만큼 오른다. 거의 똑같은 비율로 오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이제 비트코인 101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다라는 거의 정의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다. 메칼프의 법칙, 즉 3명이 들어있는 네트워크가 4명으로 1명만 늘어나도 이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3개에서 6개로 2배가 늘어나요. 그러므로 네트워크의 가치도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의 사람 수가 하나씩 늘어나면은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지수 함수를 그리면서 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비트코인은 메칼프의 법칙을 적용받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법칙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뭐라 그럴까요?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페이스북의 주가가 늘듯이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IT 관련 서비스들이 다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1000불 이상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비트코인 지갑수가 늘면 비트코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그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몇 명이 쓰고 있냐? 제가 그때 한 2억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추산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정확히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명수와 매칭되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내기도 하죠. 미국 성인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냐. 한 뭐 높을 때는 30%, 낮을 때는 10%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한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지갑 개수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예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뭐가 될 거냐. 1000불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는 비트코인 지갑수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면 좋다. 2020년 이후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1K, 즉 1000불 이상 들어있는 비트코인 지갑 개수는요. 그냥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 뭐 이걸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코인글래스 같은 곳은 유료로 그 구독료를 내야 그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매크로 마이크로 같은 거는 그냥 무료로 보여주기도 하니까 한번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찾아보시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어떤 기관들이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13F 그 공개 결과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1억 불 이상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기관들이 937개나 되었고 그 중에 414개가 아이비트, 블랙록 ETF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이 전체 비트코인 ETF AUM 총 운용 금액 중에서 한 18.6% 정도만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투자하는 비율이 앞으로 늘어나면 이 비트코인 ETF에 들어오는 금액도 1경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연기금, 이제 위스콘신 주 연기금이 처음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앞으로 다른 주정부의 연기금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 국부 연기금 펀드들도 앞으로 비트코인 ETF에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비트코인이 아직 굉장히 이른 비트코인의 어떤 시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오하이오 주립대에 6만 명의 졸업생들이 연사에게 야유를 보내는 그 영상 보여드리면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시 네트워크다. 네트워크의 가치가 늘어나야 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1000불 이상 들어있는 비트코인의 지갑 개수가 느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그 상관성이 거의 98%더라 라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표, 그거에 비트코인 1000불 이상의 돈이 들어있는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요거를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